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1부만 시청하시고 2부는 시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다부진 픽이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1부를 보신 다음에 2부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셔서 시청을 해도 듣는데 무리가 없으십니다. 풋볼살롱의 이 분석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1.25배로 돌리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세이브 하실 수 있고 최대한 분석 내용에 집중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 단폴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지우고 들어가는 것이 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통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 팀이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합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을 주로 이용을 하고 카디스는 오른쪽 측면 공격이 활발한데 어쨌든 두 팀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승부가 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기세로 보면 카디스가 더 좋은데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2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경기에서 1무 2패로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위와 1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등 걱정은 없습니다.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두 팀이고 위로 유로파 리그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패에 부담감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입니다. 카디스의 경우에는 주포인 네그레도 선수가 9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연승 흐름을 달리고 있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헤딩 뚝배기가 좋은 부디미르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오사수나가 2부 리그 시절을 포함해서 4승 1무 1패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4-4-2 기반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등인 팀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궤적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 반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이 네그레도 같은 선수들이 키가 크지 않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크로스의 탄도 자체가 오사수나에 비해서는 높지가 않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한다는 이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디스의 경우가 최근에 꾸역승을 연이어서 거두면서 위닝 멘탈리티가 생긴 듯한 모습이 있고, 반면에 오사수라는 흐름만 보면은 카디스보다는 좋지 못합니다. 오사수나가 라리가 제공권 최상위 팀인데 카디스 역시 제공권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팀이라서 오사수나가 제공권을 활용해서 그렇게까지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매치입니다. 오사수나 역시 지금 카디스가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에 잘 당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강점을 상쇄할 만한 수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팀 모두 1부 리그 잔류를 성공을 했고 부담감이 없는 한판 매치라는 점에서 올 마킹으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두 번째 경기는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 픽으로는 엘체의 단통 패, 알라베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따로 표시해둔 팀들은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세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홈에서 경기력이나 성적이 훨씬 더 좋은 팀이고,
보이고 엘체의 경우에는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라울 구티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알라베스 원정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1승 1무 3패 나쁜 흐름 속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엘체입니다. 지금 19위 강등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알라베스를 상대로 무조건 승점을 따내야 하고 지금 엘체 위로 18위 우에스카와 승점이 동률인데다가 17위 바야돌리드와는 승점이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도 남은 3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라리가 홈 경기만 놓고 보면은 엘체가 3승 3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1패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한 골차 패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엘체만큼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라베스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 5경기 2승 2무 1패 승점을 쓸어 담으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카예하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2승 3무 1패 상승세를 타면서 이 잔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알라베스인데 기본적으로 알라베스가 대표 원정 고자팀입니다. 원정만 가면은 지금 2승 5무 10패로 홈에서의 5승 6무 7패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실점이 홈에서는 평균 1.28골밖에 되지 않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1.82골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홈에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 엘체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주포인 호셀루 선수가 직전 빌바오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최근 4경기 2골 1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이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강등권 매치로 이른바 승점 6점짜리 맞대결입니다. 최근 분위기 자체는 카예아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탄 알라베스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알라베스가 라리가 원정 고자팀이라는 점에서 카예아 감독 부임 이후에도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만큼은 성적과 공격력, 수비력, 3박자가 모두 좋아진다는 점에서 알라베스를 상대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를 제외하면은 3승 3무 무패의 홈 성적을 보여주는 엘체이기 때문에 강등권에 처진 엘체가 승점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점 1점짜리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여기에서 패할 경우에는 잔류 경쟁, 1부 리그 잔류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조심스러운 운영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점 1점짜리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독식을 조금 노리신다면 알라베스가 오사수나와 더불어서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최상위 팀입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제공권이 그리 세지 않은 팀이라는 점에서 알라베스가 주포인 호셀루를 앞세운 제공권을 이 무기를 삼는다면 충분히 한 골차 꾸역승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카예아 감독 부임 이후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빌바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원정에서도 보여줬던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 원정에서도 한 골차 꾸역 신승까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으로는 엘체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나폴리와 우디네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리그 5경기 3승 2무를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가시권인 4위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나폴리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홈에서는 지금 경기당 평균 2.59골이라는 화력을 자랑할 정도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아탈란타 인터밀란에 이어서 세리에 A 득점 3위에 올라있는 나폴리입니다. 최근 홈에서 7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우디네세를 상대로 나폴리가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시멘과 로사노, 인시네 같은 주요 공격 자원들 특히 오시멘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디네세를 화력적으로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5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3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우디네세의 강한 모습이 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우디네세의 경우에는 지금 잔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승점 40점을 쌓으면서 11위로 강등권 18위 베네벤토와 승점이 9점 차가 나기 때문에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사수를 위한 나폴리가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우디네세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5경기 2승 1무 2패인데 직전 볼로냐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확실히 에이스 데파울 선수가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파울을 필두로 한 우디네세의 다부진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원정과 홈에서 나란히 5승을 거두고 있지만 원정에서만큼은 굉장히 화끈한 경기를 합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2배가량 상승하는 점이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실점 역시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홈에서는 18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은 우디네세인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29골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빠꾸 없는 경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난타전 양상이 벌어질 것 같고, 따라서 세리에 A 득점 3위, 홈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증가하는 나폴리가 화력적으로 수비력이 약해지는 원정 우디네세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디네세 지난 원정 경기에서 한 골차 신승을 거둘 때 나폴리가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1차전 맞대결에서 신승을 거둔 나폴리이지만 당시에는 핵심 수비수 쿨리발리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고, 핵심 공격수 오시멘 선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결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선수 모두 출전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나폴리가 전력적으로도 지난 1차전보다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지난 승무패 경기에서도 나폴리와 칼리아리 경기를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이변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판에 칼리아리에게 극장골을 허용을 하면서 무승부로 통수를 쳤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 나폴리가 투표율이 1등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레반테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레반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기면서 우승 경쟁에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였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세비야와 비기면서 바르셀로나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1부 리그 잔류를 거의 확정을 한 레반테보다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반테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로 승리가 없는 하락세이고 주포인 마르티 선수와 데 프로토스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가 화력적으로 레반테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레반테가 최근 홈에서만큼은 바르셀로나에게 강한 모습 2승을 거둔 바 있고,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가 14경기 만에 직전 경기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레반테 쪽을 보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근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패배가 4패로 홈보다는 많지만 그래도 원정에서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리가 원정 득점 37골을 달리면서 1위에 위치한 바르셀로나이고,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5백을 들고 나오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가 맹활약하면서 이 공격을 이끌었지만 메시 선수조차도 뚫어내지 못한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나쁜 결과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메시 선수가 아틀레티코전 무득점에 그쳤지만 그 전까지는 3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고, 그리즈만 선수 역시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다가 아틀레티코전에서 주춤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진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오늘 새벽에 펼쳐진 레알과 세비야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장담할 수 없게 된 라리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역시 희망을 살릴 수가 있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부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최근 하락세를 고려하면은 바르셀로나를 넘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시와 그리즈만 선수가 아틀레티코전에서 무득점에 그치긴 했는데 원체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짠물 수비였기 때문에 충분히 컨디션 자체는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레반테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전 이후에 헤타페, 카디스, 체급이 비슷한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팀들을 상대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면서 신락 같은 우승 경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칼리아리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양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칼리아리가 리그 5경기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강등권 매치인 베네벤토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제대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살아났는데 주포 페드루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중원의 플레이메이커 라즈반 마린 선수 역시 최근 4경기 2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난데스 선수 역시 최근 2경기 1골 2도움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칼리아리가 이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났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베네벤토전에서 골키퍼 크라뇨 선수가 선방을 무려 6차례나 해내면서 승점 3점을 선사했습니다. 피오렌티나 역시 최근에 라치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에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짓기 못했기 때문에 칼리아리전에서 승점 획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오렌티나 역시 주포 블라우비치 선수가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전에서 무려 2골이나 뽑아내면서 최근 7경기 9골 1도움 맹활약을 하고 있고 지난 칼리아리와의 맞대결에서도 결승골을 블라우비치 선수가 넣기 때문에 충분히 칼리아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 피오렌티나가 6경기 기준으로 3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어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만큼은 최근에 승리가 없는 것이 칼리아리와의 매치업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피오렌티나 역시 승점 1점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최근 공격진들의 컨디션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칼리아리 역시 직전 경기에서 베네벤토를 3대1로 완파를 했지만 그 경기에서 크라뇨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한 골 이상 실점을 했을 경기입니다. 따라서 피오렌티나의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블라우비치를 상대로도 이 칼리아리 의 수비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앞서는 면이 있지만 칼리아리가 홈에서만큼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쉽게 패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양팀의 최근 강등권에서의 동기부여 그리고 최근 좋은 컨디션과 경기력 특히 공격진의 날이 한껏 서 있다는 점에서 난타전 끝에 팽팽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직전 레알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신락 같은 우승 경쟁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물론 1등인 아틀레티코와 승점이 6점 차가 나고 3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승은 힘들고 세비야의 경우에는 이미 최소 4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2위, 3위까지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홈에서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맞대결 전적에서는 최근 3승 2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세비야와 발렌시아의 매치업입니다. 다만 세비야가 주포 공격수인 오캄포스와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비야가 그리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에서 세비야 특유의 빈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플레이메이커인 라키티치, 수소, 페르난두, 파프 고메스 같은 미드필더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가 특유의 한 골차 꾸역승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우여곡절 끝에 잔류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승점 39점을 쌓으면서 13위로 뛰어올랐고 18위 강등권 우에스카와 9점 차가 나기 때문에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9점 차 승점 차를 벌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바야돌리드전에서 리그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 이 그라시아 감독 경질 이후에 곧바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확실히 발렌시아는 이 그라시아 감독과 사대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포 공격수 막시 고메즈 선수가 바야돌리드전에서 4개월 만에 골맛을 봤는데 이 2골이나 넣어주면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 역시 모처럼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발렌시아를 말씀을 드리면서 홈 구장인 메스타야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고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홈 성적은 9등인데 원정 성적은 18등이라는 점에서 홈 깡패 세비야를 상대로 발렌시아가 승점을 가져오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비야가 사실상 우승 경쟁이 힘들어지긴 했어도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바야돌리드전 승리로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세비야가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라리가 대표 원정 고자팀인데다가 바야돌리드전에서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력이 바야돌리드에게 밀렸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바야돌리드가 골 결정력만 보여줬었더라면 선제 실점을 하고 끌려갔을 경기였는데 바야돌리드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은 어부지리로 완승을 거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홈에서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를 자랑하는 세비야를 상대로 원정고자 발렌시아가 골문을 여는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포인 막시 고메즈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발렌시아가 자랑하는 세트피스 역습이 세트피스 수비와 역습 수비가 최상위권인 세비야에게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세비야의 경기는 약속의 80분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후반 막판의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반 막판에만 지금 30% 가까운 득점을 몰아넣고 있는 세비야인데 이 80분 이후에 아무래도 세비야가 선수층이 두껍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퀄리티 있는 백업 자원들을 대거 투입을 하면서 이 상대적으로 체력이 지친 상대팀을 공략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발렌시아 역시 지금 후반 막판에 10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실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전은 0대0 정도로 버티다가 후반 특유의 약속의 80분 이후에 한 골 정도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면서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6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셀타비고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헤타페가 녹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처럼 아직까지 힘겨운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 자체가 15위이긴 해도 강등권 18위 우에스카와 승점이 4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강등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장점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헤타페를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0.67골로 최고 짠몰 수비를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홈에서는 12골밖에 먹지 않았던 헤타페인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29골로 늘어나기 때문에 홈에서 화력을 보여주는 셀타비고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헤타페가 수비도 문제지만 공격 쪽 특히 최전방 공격 마무리가 안 된다는 점이 약점인데 이 득점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리가에서 26골밖에 넣지 못해서 강등권 팀들보다도 골을 더 못 넣은 것이 헤타페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NS 위날이라는 공격수가 우에스카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결정력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귀신같이 2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탄 셀타비고의 기세를 헤타페가 원정에서 막아내기엔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헤타페가 셀타비고만 만나면 강했다는 점인데 셀타비고와의 맞대결에서 3승 3무로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깡패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 홈 경기에서조차 셀타비고가 헤타페를 상대로 1무 1패 열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공격진의 컨디션이나 경기력, 기세로 보면은 셀타의 단통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 전적 면에서 헤타페만 만나면 작아지는 셀타비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항상 헤타페를 말씀을 드리면서 냅다페 팀이라고 하는데 헤타페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굉장히 거칠게 다룹니다. 심한 파울로 인해서 맥을 끊고 그러한 압박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한 골차, 두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팀인데 이 셀타비고가 헤타페만 만나면 작아지는 것이 이러한 냅다페 전술에 굉장히 이 사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헤타페가 상대 전적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활약한 발렌시아가 헤타페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헤타페에게 패하면서 그러한 상성적인 부분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셀타비고의 상대 전적 면에서 헤타페의 열세인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헤타페의 이러한 냅다페 이 빡센 스타일이 셀타비고의 성향과는 조금은 맞지 않는 상극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원정 경기에서도 셀타비고가 헤타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래도 제가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고 싶은 이유는 셀타비고의 감독이 지금 쿠데트라는 감독입니다. 항상 쿠데트 감독의 전술을 말씀을 드리면서 4-1-3-2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 축구, 역습 축구를 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원정 경기에서 헤타페에게 1대1로 비겼을 때는 쿠데트 감독이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데트 감독 특유의 4-1-3-2 포메이션 전술이 녹아들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1-3-2 포메이션이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마탱이가 간 헤타페를 상대로 화력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셀타비고의 최다 연승이 4연승이기 때문에 아직 3연승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4연승이 가능해 보이고 헤타페가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셀타비고가 역습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역습 상황에서만 무려 6골을 넣고 있어서 역습 득점 라리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헤타페의 뒷공간을 탈탈 털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았던 아스파스 선수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강호 비아레아를 꺾은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지금 유로파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린 순위권까지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헤타페에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7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상대 전적 면이나 전술적 상성을 고려를 한다면 이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0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동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